대용량 반죽. 밀가루 2.5kg 하고요. 찹쌀가루 500g 하고요. 이렇게 합쳐서 3kg으로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 밀가루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반죽하라고. 강력 밀가루가 그 밀가루 글루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 밀가루이기 때문에요. 가장 끈기가 있는 그런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죽하다 보면은 좀 끈기가 있어야 안 끊어지고 만들 때도 편하고, 그리고 또 강력 밀가루로 이렇게 호떡 반죽을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레시피를 올렸지 않습니까? 다목적 밀가루로 해도 아주 숙성도 잘 되고 찰기가 있고 쫄깃쫄깃하고 그러더라고요. 밀가루 단백질인 글루텐이 강력 밀가루 다음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력 밀가루만큼 쫄깃쫄깃한 반죽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격도 여기 이제 반죽을 제가 하려고요. 제가 다목적 밀가루 2.5kg를 지금 이곳에 넣었습니다. 자, 이제 밀가루 2.5kg을 넣었으니까 이제 찹쌀가루 500g을 넣겠습니다. 이제 이 찹쌀가루를 보통 일반 호떡은 제가 밀가루 1kg당 150g을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500g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을 필요가 없죠. 숙성을 방해하니까 찹쌀 호떡도 250g까지만 넣는 거예요. 1kg당. 더 안 넣는 거예요. 왜냐면 숙성 때문에. 더 넣으면 이제 300g까지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7대3으로요.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숙성을 방해하니까요. 숙성이 안 되면, 밀가루가 숙성이 안 되면 맛이 없게 되죠, 호떡이. 자, 이제 우유가루 90g을 제가 저울로 쟀어요. 이게 딱 나오잖아요. 이게 100g, 200g, 300g. 이 저울이 딱 이게 하나 있으면 편하더라고요. 지금 100g 조금 안 되게 90g 우유를 넣었습니다. 우유락이 없으면 집에서 이제 혹시 반죽을 집에서 많이 드시기 위해서 대용량 반죽하시는 분들은 우유로 넣으세요. 우유를 한 100g만 넣으세요. 우유도 한 100ml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저어 놓는 것입니다. 이제 가루는 다 넣고 이제 양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넣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백설탕은 375g이 들어갑니다. 3kg면은. 자, 백설탕 375g을 넣겠습니다. 이스트가 설탕을 먹고 이제 숙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발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호떡에서는 중요한 그런 양념입니다.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 30g. 이렇게 한 수저 정도 넣으시게 되면은 30g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포도당이 80g 들어갑니다. 포도당이 뭐냐면은 이제 이 호떡을 황금색으로 나오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좀 호떡에서는 좀 많이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안 넣으니까요 이게 하얗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보기가 먹음직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울에 재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포도당이라는 것은요, 어떤 반죽을 하든지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때깔이 중요하거든요. 음식이 단당류잖아요. 단당류. 또 달게 하는데 도움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을 80g 넣었습니다. 한 컵을 제가 한 컵 정도, 그리고 굵은 소금을 50g 넣습니다. 이게 소금하고요, 이스트를 넣을 때는요, 양쪽으로 이렇게 파주세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구멍을 좀 파주세요. 이스트하고 소금을 이 물하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양념하고 같이 버무려 버리게 되면은 이스트 기능이 조금 날아가요. 다 죽진 않는데 반드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분리를 해서 섞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소금으로 50g 내는데 이쪽에다 넣을게요. 이쪽에다가요. 예. 홈판 곳 이쪽에다 50g을 넣겠습니다. 이제 이스트를 넣는데 제가 생이스트 이렇게 가져왔어요. 생이스트 장사하다 보니까요. 이 냉동된 거예요. 냉동된 것을 해동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 생이스트는요 그냥 뜯어서 넣어도 됩니다. 생이스트는. 그런데 뭐 약간 물에 타서 살짝만 타셔야 돼요. 이스트는요 아까 그 소금 넣은 자리에 반대방에 홈파진 데 있죠. 반대방향에 홈파진 데 이곳에다 내가 이제 이스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밀가루가 지금 3kg 반죽인데 왜 20g을 넣는지 좀 줄여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팔다 보니까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까지 갈 수 있어요. 봄 장사는. 봄에 호떡 장사할 때는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야 하루 만에 다 떨어질 수 있고 최하 이틀 만에 다 떨어지게 되는데 반죽할 때도 이제 이틀 만에 다 떨어지게 반죽해야 좋아요. 조금 장사가 덜 돼서 3일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론 냉장 보관하지만은 냉장고 속에서도 이스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온 숙성이 된단 말이에요. 바깥에서는 고온 숙성이 3kg니까 21g인데 그냥 20g으로 지금 제가 넣었어요. 이스트까지 넣고 옥수수 가루를 6수저 넣을게요. 자, 6수저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린, 이제 드디어 이제 마가린을 120g을 넣겠습니다. 지금 넣지 말고, 반죽 기계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넣지 말고요. 이것을 한번 돌려요. 이것을 한번 반죽 기계로 돌리면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드릴로 반죽하는 분도, 이렇게 반죽으로 좀 드릴로 돌리고 나서요. 이렇게 돌리고 나서 마가린은 가장 마지막에 넣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 가장 마지막에 넣기 때문에 전 지금 넣으려다가 옆에다 놔둘게요. 자, 그러면 먼저 식용유 먼저 넣을게요. 식용유가 180g 들어갑니다. 식용유 같은 경우는 또 일할 때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는 덜 달라붙어야 편하니까는 또 넣는 거예요. 넣는 것이 훨씬 바삭한 맛을 낸다라는 거 그거죠. 자, 이쪽에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양념이 이제 다 들어갔어요. 양념은 다 들어갔고 이제 마가린하고 물만 남은 거예요. 자, 물은 여기서 또 제가 물에 대해서 또 제가 확실하게 정의를 해 드릴게요. 물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 중요한 건데 물은 일단 제가 이 3kg 반죽에 2kg 2000g이 들어갑니다. 물은 2000g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엄밀히 따지게 되면은요 제가 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물이라는 것은 지금 3kg 반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액체 양념들의 합을 물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액체 양념들의 합, 이것은 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만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액체들의 합을 물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3kg 반죽이면은 2300g이 넘으면 안 돼요. 전체 액체 합이 2300g.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액체 양념이 식용유가 액체 양념이고요. 마가린도 액체 양념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여기다가 저는 우유락을 넣었는데 우유락이 없어서 우유를 넣게 되면 그것도 액체 양념입니다. 그리고 물도 액체 양념이죠. 요 네 가지가 다 물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비율이요. 전체 액체가 2300g이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물을 그러면 2000g을 제가 넣겠습니까? 여기에 그 이유는 여기에 식용유가 제가 180g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린을 120g 내가 여기 옆에다 준비해서 똑같이 다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가린 120g, 식용유 180g, 이게 벌써 300g이에요. 3kg 반죽에는 2300g이 넘어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2300g까지 넣는 것이 가장 반죽이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는 지름 반죽이 되는 거예요. 이 호떡은 약간 지름 반죽으로 해야 맛있거든요. 근데 2300이 넘어가면 너무 지르니까 일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2300g을 맞춰야 돼요. 전체 액체의 합을. 그게 지금 여기서 300g이 식용유하고 마가린이니까. 그리고 저는 우유를 안 넣었어요. 우유락을 넣었기 때문에 우유락은 액체가 아니죠. 우유 가루니까. 그래서 제가 식용유하고 마가린을 300g을 넣었기 때문에 액체 양념을요. 그래서 물은 2000g 넣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2300을 제가 맞춘 거예요. 이러면 반죽이 지름 반죽이 되면서 아주 맛있습니다. 호떡을 구울 때요. 자, 이 정도면 물의 설명을 제가 완전하게 정의를 다 해드린 것 같아요. 반드시 여기다 물을 넣어야 되는데 미지근한 물을 넣어야 됩니다. 이 물을 2000g 넣게 되면 전체 액체의 합이 2300g이 되는 것입니다.